인테르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9경기만 치러졌던 세리아 2020-21 시즌 28라운드 정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파르마와 제노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제노아의 2대1 승리입니다. 지난 경기 강정 로마를 꺾고 무려 18경기 만에 1승을 추가했던 파르마였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로마를 만나기 전까지 가장 마지막으로 이겼던 상대가 제노아였기 때문에 파르마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라치아노 펠레의 오버헤드킥으로 먼저 앞서 나갔던 파르마. 세리아 무대 그리고 파르마로 돌아와서 첫 번째 골을 성공시켰던 펠레인데요. 펠레가 세리아 무대 그리고 파르마에서 마지막으로 골을 기록한 것은 무려 10년 전인 2011년입니다. 그만큼 의미가 깊은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기세가 오를 수도 있었던 파르마, 하지만 제노아에는 스카마카가 있었습니다. 후반 들어서 먼저 동점골을 집어넣고 감을 주울했던 스카마카는 곧이어 환상적인 역전골을 꽂아넣어 버렸습니다. 스카마카는 작년 11월 이후 4개월 만에 골맛을 보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다음 경기는 크로토네와 볼로냐의 경기입니다. 볼로냐가 3대2로 엄청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크로토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패배였는데요. 주니오르 메시아스의 행운이 섞였던 프리킥골, 그리고 시미의 PK골로 전반을 2대0으로 마칩니다. 하지만 전반을 2대0으로 앞서고 있다고 이 팀이 이 경기를 쉽게 이길 거였으면 이 팀이 압도적으로 꼴찌를 하고 있진 않았겠죠. 빠르게 한 골 내주더니 8분 뒤에 볼로냐 쇼텐에게 동점골을 내줬고요. 결국은 동점도 지키지 못하고 기어이 역전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볼로냐에게 큰 힘이 됐던 저디 쇼텐의 동점골은 자신의 세리아 무대 데뷔골이었습니다. 반면 꼴찌를 벗어나기 참 힘든 크로토네인데요. 득점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32득점으로 전체 1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수비죠. 무려 77점을 하면서 리그 최다 실점 압도적인 1위입니다. 최다 실점 2위 파르마보다 16골을 더 쳐먹었습니다. 다음 스페지아와 칼리아리 경기, 스페지아가 2대1로 이겼습니다. 칼리아리 에이스 주앙 페드로에게는 악몽 같은 하루였을 겁니다. 제한된 골찬스에서도 항상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던 주앙 페드로였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전반부터 굉장히 많은 찬스를 허무하게 날리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바꿔서 말하면 스페지아 골키퍼 조엣이 정말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줬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결정적 선방들을 참 많이도 해냈는데요. 이번 시즌 스페지아의 주전 골키퍼로 이적해왔지만 사타구니 부상으로 한동안 경기 출장을 하지 못했던 조엣 골키퍼. 하지만 최근 3경기 다시 선발 장갑을 끼면서 이번 경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조엣이 없는 동안 골문을 잘 지켜주던 프로베델 골키퍼가 코로나19로 이탈하게 됐지만 큰 걱정은 없어 보이는 스페지아입니다. 다만 칼리아리는 막판 동점골을 뽑아내긴 했었는데요. 진짜 졸라 간발의 차이로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더더욱 아쉬운 한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베로나와 아탈란타의 경기인데요. 아탈란타가 2대0으로 가볍게 이겼습니다. 아탈란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미 핵심 윙백 하테보호가 발목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역시 핵심 윙백인 고젠스까지 근육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출전할 수 없었던 겁니다. 가용 가능한 윙백 자원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스페리니 감독은 큰 위기를 맞은 건데요. 그걸 이런 식으로 해결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포백을 들고 나왔는데 수비수 4명이 모두 센터백 선수들입니다. 진짜 예상도 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라인업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스페리니 감독이 선발 라인업을 포백으로 들고 나온 건 제 기억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요. 아탈란타에게는 여러모로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로나는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디마르코가 핸드볼 파울로 PK를 아쉽게 내주게 됐고요. 말리노프스키가 가볍게 차 넣었죠. 그리고 자파타의 몸뚱아리는 아무도 제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베로나! 이게 무슨 꼴이니? 말리노프스키가 참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골과 어시스트를 모두 다 기록했고 공미로 나와서 파이널 서드 지역 패스 14개를 성공시키면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다음 경기는 아주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유벤투스와 베네벤토의 경기, 베네벤토가 1대0으로 유벤투스를 잡았습니다. 패스마스터 아르투르의 치명적인 실수 한 번이 유벤투스의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는데요. 후방에서 볼을 잡고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패스가 나가는 쪽에서 했던 유벤투스의 수비수들도 모두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아돌포 가이치가 골을 주워 먹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이 보였던 유벤투스, 우선 풀백으로 적응하나 싶었던 베르나르데스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리하게 오버래핑을 하면서 자주 공간을 그냥 내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측면을 데리그트가 커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 아르투르에게 수비적인 부담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이번 시즌 큰 기대를 모으고 유벤투스로 이적한 쿨루세프스키도 약점이 드러나면서 최근 고전하고 있는데요. 쿨루세프스키의 최대 약점은 다름 아닌 오른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위치할 경우 공격 상황에서 항상 왼발을 쓰기 위해 한번 접어두고 크로스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이게 대부분 유벤투스 공격 템포를 잡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감독 피를로겠죠. 이렇다 할 공격 전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항상 문제인데 이번 경기에서도 크로스 외에는 대부분의 공격 루트가 없었습니다. 크로스를 무려 21번이나 올렸죠. 베네벤토는 역사를 하나 썼습니다. 팀 창단 92년 만에 처음으로 유벤투스를 이긴 겁니다. 그러고 보면 피를로가 참 의리가 있는데요. 옛 스승 콘테에게도 1승을 바쳤고요. 얼마 전에는 옛 동료 가투소에게 1승을 선물하더니 이번에는 역시 옛 동료였던 필리포 인자기에게도 귀중한 1승을 전달했습니다. 결국 이번 라운드 경기를 치르지 못했던 인테르는 가만히 앉아서 승점 차이를 벌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경기는 삼프도리아와 토리노의 경기, 삼프도리아가 1대0으로 승리합니다. 그야말로 토리노의 완패였습니다. 슈팅은 2개를 더 때렸지만 유효 슈팅이 단 1개밖에 없을 정도로 공격이 효율적이지 못했거든요. 삼프도리아의 결승골은 모처럼 칸드레바가 골을 터뜨렸습니다. 골 장면에서도 토리노의 수비는 심각했는데요. 아니 기본적으로 센터백 2조와 윙백 보이보다가 왜 이렇게 같은 지역에 몰려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박스 쪽에는 수비 숫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겠죠. 거기다 리안코는 그냥 자동문이 되면서 또 하나의 웃음벨을 울렸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 최근 주춤했던 라니에리 감독의 삼프도리아는 6경기 만에 1승을 거둘 수 있었고요. 이번 라운드에서는 17위 토리노부터 꼴찌 크로토네까지 모조리 지면서 앞으로 강등 싸움은 정말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우디네세와 라치오의 경기는 라치오의 1대0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필이면 챔스 16강에서 바이에른을 만나서 최종 결과 6대2로 엉망진창 탈락해버린 라치오, 리그에서도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지난 시즌 자랑하던 공격력이 최근 안 나오고 있습니다. 5경기 연속 득점이 없었던 임모빌레는 이번 경기도 침묵했고요. 호아킨 코리아는 이번 시즌 득점력이 확 줄었습니다. 현재 리그 3골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 지난 시즌 리그에서만 16어시를 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루이스 알베르토는 이번 시즌 8골을 넣긴 했지만 어시스트가 단 1개도 없습니다. 거기다 라치오로서는 아주 큰 금액인 1800만 유로를 들여서 데려온 무리키는 골 넣는 게 무리인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리그 딱 1골 넣고 있죠. 그리고 이번 경기 역시 공격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던 라치오. 다른 영웅이 한 명 등장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마루시치였습니다. 오른발 킥으로 멋진 결승골을 마루시치가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즌 원래 자리인 오른쪽 윙백뿐만 아니라 왼쪽 윙백, 센터백까지 땜질하고 있는 마루시치인데요. 드디어 터질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피오렌티나와 밀란의 경기입니다. 난타전 끝에 밀란이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조금씩 이탈했던 핵심 전력들이 돌아오고 있는 밀란, 우선 질라탄이 돌아왔는데요. 돌아오자마자 9분 만에 선취골을 뽑아냈습니다. 골을 넣기 전에 라인 브레이킹 장면도 아주 예술적이었죠. 거기다 푹 쉬고 와서인지 피지컬도 더 강력해져 보였습니다. 피오렌티나는 풀가르의 엄청난 프리킥으로 동점을 만드는데요. 후반에 리베리까지 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뒤집어 버립니다. 하지만 밀란도 브라임 디아즈의 골로 다시 동점을 만드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선수가 바로 역시 오랫동안 이탈해 있다가 최근 돌아온 차라놀루였습니다. 멋진 마무리 슈팅으로 이번 경기 결승골을 뽑아냈던 선수 차라놀루였습니다. 이렇게 부상 복귀 선수들의 활약으로 극적인 승리를 챙겼던 밀란이었는데요. 더욱더 반가운 얼굴이 한 명 더 복귀를 했죠. 미드필더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다가 부상으로 자주 이탈하곤 했던 이스마엘 베나세르입니다. 베나세르가 뛰는 걸 보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 밀란에는 진짜 베나세르가 제일 필요한 존재였구나. 빌드업 과정 자체가 아예 달라지는 느낌이었죠. 이번 승리를 통해 밀란은 한 경기를 더 치르긴 했지만 선두 인테르를 추격, 그리고 3위 유벤투스는 조금 더 격차를 벌리게 됐습니다. 반면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던 피오렌티나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는데요. 프란델리 감독이 갑자기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프란델리 후임으로 이아키니를 다시 데려온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병신 같은 행보인가요? 피오렌티나 진짜 존망인데? 존나 망했다는 뜻입니다. 애써 포텐 터뜨려놓은 블라우비치가 다시 좆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인데요. 로마와 나폴리 경기는 나폴리의 2대0 완승이었습니다. 공미 자리에 포진한 지엘린스키를 제외하고 폴리타노, 메르텐스, 인시니라는 꼬꼬마 쓰리톱을 들고 나왔던 나폴리. 하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나폴리의 공격진 중에서는 메르텐스가 가장 빛이 났는데요. 프리킥골로 선취골을 먼저 가져왔고요. 나폴리의 두 번째 골은 정말 멋졌는데요. 인시네가 길게 넣어준 롱볼, 폴리타노가 머리로 받아서 패스를 해주고 메르텐스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들 어느 정도 기술이 있으니 꼬꼬마 3명의 쓰리톱을 이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나폴리였죠. 이번 경기 멀티골로 메르텐스는 세리아 무대 100골을 달성했습니다. 나폴리 소속으로 리그 100골을 기록한 선수는 안토니오 보약, 마렉 함식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이번 시즌 상위권 팀들에게는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한 폰세카는 경질 위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벌써 사리 감독이나 베로나의 유리치 감독이 후임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미 갈등을 겪고 있었던 제코나 페드로 말고도 이번 경기 직후 펠레그리니까지 불화를 겪는 듯한 모습이 나와서 감독직을 더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라운드에서 나왔던 주요 기록들 정리합니다. 볼로냐의 저디 쇼텐이 세리아 무대 데뷔골을 기록했고요. 베네벤토는 팀 창단 92년 만에 유벤투스전에서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피오렌티나의 프란델리 감독이 사임했는데요. 후임 감독은 놀랍게도 다시 이아킨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폴리의 메르텐스는 나폴리 역대 세 번째로 세리아 100골을 기록합니다. A매치 주간으로 이번 주에는 세리아 리그 경기가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것저것 정말 많이 바빠졌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29라운드가 끝나고 2주 뒤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